안녕하세요. 이식의 교육 베트남어 강사 판위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나머지 패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언제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 배웠는데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 Khi nào 하고 bao giờ 가 있죠. 그런데 오늘은 좀 더 다른 패턴,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다른 시제에서 쓸 수 있는 증나라는 표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왜 또는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나 원인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 tại sao나 vì sao 그리고 몇 수량이나 그런 나이와 같은 무엇에 대해서 셀 때, 헤아릴 때 쓸 수 있는 표현인 몇, mấy 이고요. 얼마라는 표현도 베트남어에서 되게 복잡해요. 금액이나 나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시간이나 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에 따라서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언제라는 표현부터 알아볼게요.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khi nào 하고 bao giờ 라는 표현은 따로 시제와 관련이 없어요. 그냥 과거이든 현재이든 미래이든 다 사용할 수 있는데 bao giờ 같은 경우는 기억나시죠? 앞에 나오면 어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근데 동사 뒤에 나오면 어떤 어떤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오늘 배울 표현인 증나오. 증나오는 어떤 똑같은 구조인데요. 항상 미래에 발생할 일에 대해서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즉, 현재나 과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증나 플러스 주어하고 동사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Chừng nào anh đi? Chừng nào anh đi? 이렇게 하시면요. D는 가다죠. anh 당신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거는 따로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 없더라도 이거는 그 상대방이 아직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증나라는 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그냥 증나는 항상 미래에 발생할 일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증nào em về Chừng nào em về? 상대방 할 때 물어봤어요. 언제 들어올 거냐고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직 들어오지 않았죠? Chừng nào giám đốc đi công tác? Chừng nào giám đốc đi công tác? giám đốc 사장님이죠. đi công tác 출장 간다는 뜻이에요. 사장님이 출장 간다. 언제요? 언제? 근데 아직 안 가셨죠? 그냥 아직 회사에 계셔요. 빨리 가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갔어요. 언제 가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chừng nào. 회화 연습에서는요. chừng nào em đến? chừng nào em đến? 오다, 도착한다는 뜻이죠. 근데 언제 올 거야? 라는 뜻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증나를 사용하면 무조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15분 있다. 그쵸? 15phút nữa. 15phút nữa. 이 문장에서는 nữa 를 해석하면 좀 어려울 거예요. 다른 특별한 별로 의미가 없고 그냥 있다. 시간과 결합하면 좀 있다가 라는 뜻이 될 겁니다. 15phút, 15분이잖아요. 15phút nữa 쓰면은 15분 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건 지, 당신은요, 누나는요, 언니는요 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때쯤 오겠지만 언니는, 누나는 이런 뜻이 됩니다. Chị cũng vậy. 나도요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기억하셔야 되죠. 꽁까지만 쓰시면 안 되고 뭔가 뒤에 나와야 돼요. 전체 문장 하시지. 꽁 15phút nữa đến 이렇게 쓰시거나 짧게 쓰시면 이렇다 저렇다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응용 패턴에서는요. 주어 플러스 동사하고 hoi now라는 말이에요. hoi now. hoi now는 증 now라는 표현은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는 표현이라면 hoi now는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반대죠. 증 now는 미래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만 물어볼 수 있는 거라면 hoi now는 과거에 한 일에 대해서만,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서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즉 시제를 나타내는 역할도 있죠. 과거, 즉 now는 미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근데 구조도 다르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hoi now, 즉 동사 뒤에 나와요. 자, 문장 끝에 이거는 Bowser의 두 번째 구조 기억하시죠? 앞에 나오면은 그냥 현재 아니면 미래인데 뒤에 나오면은 과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했니? Anh đi Việt Nam hồi nào? Anh đi Việt Nam hồi nào? 당신은 베트남에 간다. 언제? 그런데 hồi nào 쓰면 여기 동사를 과거 시제로 바꾸셔야 돼요. 베트남에 언제 다녀왔어요? 언제 갔다 왔어요? 언제 갔어요? 등등. Em đến hồi nào? Em đến hồi nào? em, 당신은 동생한테 물어보는 거죠. đến 도착한다, 온다는 뜻입니다. 언제 왔어? 언제 왔니? 언제 도착했니? 이렇게 의미가 됩니다. hồi now에서 hoi라는 말은 회자, 회상의 회자예요. 그래서 항상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hồi now라는 표현은 베트남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합니다. K now는 교재에서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시제 상관없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지만 hồi now하고 증 now는 좀 어렵죠. 시제를 구분해야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베트남 사람들은 hồi now하고 증 now 시제를 구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발생한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때 왜라고 하죠. 한국말로. 근데 베트남 말로는요. tại sao이나 vì sao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tại sao 아니면 vì sao. tại sao, vì sao 플러스 전체 문장.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형용사는 동사가 나타나요. 형용사, 왜 그런 일을 발생했는지, 왜 그 상태가 됐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이런 뜻으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가 왜 때문인지 궁금하실 때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때 tại sao 하고 vì sao는 là 뒤에 나와요. 뭐 때문에, 그쵸? 그리고 대답하실 때 tại vi나 vì, bởi vì 플러스 이유하고 원인. 자, 먼저 그냥 이런 표현을 그냥 왜냐하면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뒤에 이유나 원인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tại sao 하고 vì sao는 tại 하고 vi의 차이가 있죠. tại sao는 말할 때, 실제로 말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vì sao 오히려 노래 가사나 그런 문어에서 많이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은 빨리 할 수 있는 표현이 더 좋으니까 사오만 쓰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사오, tại sao 아니고 vì sao도 아니고 그냥 사오만 쓰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어체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대답할 때는 tại vì, bởi vì 아니면 tại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응용 패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Tại sao em đến trễ? Tại sao em đến trễ? trễ,나 muộn 똑같은 의미입니다. 늦다. 그리고 동사 뒤에 나오면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로 처리되는 거죠. 여기는 는 뒤에 나오니까 도착한다, 오다, 그쵸?
네, 그러면은 늦게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늦게 왔다. 왜요? 왜 늦게 왔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늦게 왔어요? 상대방 가리키는 말이 있는데 한국말로 따로 해석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 tại sao số vậy? tại sao số vậy? 왜 그렇게 아니면 이렇게 둘 다 해석할 수 있거든요. so 못생겼다. 그렇죠? 외모나 어떤 모양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형용사예요. 자, tại sao xấu vậy? 왜 저렇게, 왜 그렇게,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못생겼니? 자, 그리고 아까 라 뒤에 나타나는 경우, 라 뒤에 나타나는 구조가 있잖아요. cái này là tại sao? cái này là tại sao? 이거는 왜예요? 근데 좀 이상한데 이것은 뭐 때문이에요? 이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이건 어떤 물건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하는 이유나 원인, 발생한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을 때 이런 구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왜요? 뭐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tại sao 대신에 아까 vì sao로 바꿔서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sao만 쓰셔도 됩니다. Sao em đến trễ? Sao xấu vậy? Cái này là tại sao는 cái này là sao로 쓰셔도 됩니다. Tại sao anh không đi? Tại sao anh không đi? 왜 안 가요? 왜 아직 안 갔어요? 라는 뜻인데 이거는 초급 단계니까 가장 간단한 표현으로 제시해봤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문장이 좀 복잡해져야 되는데 이 초급 단계에서 설명할 수 있는 표현으로 설정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왜 안 가요? 왜 안 갔어요? 라고 하셔도 됩니다. Vì trời mưa. 자, 대답할 때 vi라고 하는 거죠. Vì, tại vì 아니면 bởi vì. 근데 vi는 가장 짧고 가장 간단하니까 이것만 처음에는 이것만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trời mưa. mưa 는 비예요. 비. 근데 trời 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비가 내리는 게 하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trời mưa 라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trời mưa, 비가 오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죠. tôi có you라고 하거나 du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쪽 사람들은 z 발음 많이 하기 때문에 tôi có dù, tôi có dù, tôi có 오라는 표현도 있어요. 오도 우산이라는 뜻입니다. 오, tôi có you. 우산이 있어요. 저한테 우산이 있어요. 라는 뜻이죠. 그 상대방이 지금 우산이 없기 때문에 아직 못 갔어요. 아직 못 갔구나 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cảm ơn chị,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여자이니까 찌라고 불렀죠. 자, 이젠 따이만 쓰고 뒤에 명사가 나타날 때요. 어떤 사람이나 원인, 이유가 나타날 때 그것 때문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tại anh ấy, anh ấy 는 그 사람이죠. 그 남자, 그 형, 그 오빠라는 뜻인데 이거는 그 때문이다, 그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탓이라고 하고 싶을 때 그 때문에 tại anh ấy, tại cô ấy, tại chị ấy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tại trời mưa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어떤 원인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하지 못하는 게 지금 비 오기 때문이다. tại trời mưa 비가 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따이만 쓰셔도 됩니다. 뭐 때문에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어떤 어떤 것의 수량을 세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근데 이 표현은 조금 복잡해요. mấy 발음도 비슷하죠. 그리고 뭔가 보면 간단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구조를 보시면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뭔가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ngày mấy, tháng mấy, mấy người, mấy giờ. 이 두 경우는 mấy 가 뒤에 나오죠. 명사 뒤에 나오죠. 근데 mấy người 하고 mấy giờ 의 경우는 명사 앞에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구조는 틀리지만 구조는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다 어떤 수량 몇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이 구조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mấy người, mấy giờ 의 경우는 몇 명인지 몇 시간, 몇 시인지 물어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mấy người, mấy người. 그때는 몇 명. 몇 뒤에 단위 명사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mấy giờ, 몇 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ngày mấy 의 ngày 는 일이에요. 일. 날짜 1. 그리고 여기는 월. 그렇죠? 몇 개월. 그러면 며칠이라고 할 때 하고 몇 월이라고 할 때 한국어에서 일하고 월 다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베트남어에서는 앞에 나와요. 그때는 기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날짜를 물어보는 거예요. 시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mấy 단위 명사 또는 명사 뒤에 나오면 그 시점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mấy người 하고 mấy giờ 같은 경우는 수량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mấy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럴 경우 기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보시면 mấy ngày,이나 mấy tháng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때는 기간, 며칠 동안,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mấy 앞에 나오고요. 근데 날짜, 시점에 대해서 물어보면 뒤에 나와요. 근데 người mấy 는 안 되죠. giờ mấy 라는 표현도 안 돼요. 즉 이런 경우만 좀 특별해요. 어떤 시점이 나타날 때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ngày mấy anh đi, ngày mấy anh đi. 며칠이죠. 며칠. 며칠에 가니. 며칠에 당신은 며칠에 가니. ngày 20 tôi đi. ngày 20. 자, 이거 보시면 의문사잖아요. 의문사가 뒤에 나오면 답변도 그 위치에 나와야 돼요.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자, ngày mấy anh đi. ngày 20 tôi đi. 21일에 가요. 저는 21일에 가요. mấy giờ anh về? mấy giờ anh về? 여기는 앞에 나오죠. mấy giờ 몇 시에 돌아와요. 몇 시에 돌아올 거예요. 이런 뜻이죠. tôi chưa biết. chưa bit은 아직 모르겠다라는 뜻입니다. cheu는 아직이고요. biết 알다. 아직 알다가 아니라 cheu는 그때 아직하고 플러스 부정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온 말을 보정해 주는 거죠. 아직 알지 못했다, 아직 모르겠다는 뜻이 됩니다. mấy giờ anh về? 만약에 이거 아직 모르겠다 대신에 정확한 시간으로 얘기하고 싶으면 그 시간은 여 위치에 나와야 되죠. mấy 지금 giờ 앞에 나오니까. 즉 여기 질문에 따라서 답이 나타나는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저는 mấy ngày 라고 하면요. 20 ngày 라고 하시면 그때는 이거는 기간을 말하는 거죠. 어떤 이 달력을 보고 저 8일에 가서 21일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20일 동안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은 mấy 대신에 bao nhiêu 라는 표현
몇으로 bao nhieu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또 몇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물론 bao nhieu는 다른 의미도 있으니까 있지만 이따가 알아보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여기서 몇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즉 수량이나 뭐 어떤 다른 단위 명사와 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거 mấy ng을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몇 명. có mấy người 몇 명이고요. 이거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단위 명사인 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mấy 대신에 bao nhiêu 쓰셔도 돼요. có bao nhiêu người 몇 명이죠. 몇 명 있니? 있다. 몇 명 있니? 아니면 tuổi. tuổi 는 살, 나이예요. 몇 살이라고 할 때 bao nhiêu tuổi 라고 하셔도 됩니다. 물론 mấy tuổi 써도 되지만 나중에 4단계에서 알아보겠지만 의미가 약간 달라요. 근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cô ấy, 그녀는 몇 살이니? 이런 뜻으로 몇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젠 bao nhiêu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bao nhieu는 몇인가요? 몇이라는 뜻보다는 얼마라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얼마나 금액이나 나이와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까 패턴 미리 보기에서 보여드렸죠. 얼마라는 의미를 가지는 표현은 3개가 있어요. 3개, 베트남어에 3개가 있는데 먼저 어떤 금액이나 나이에 대해서 물어볼 때 bao nhieu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뭐 bao nhieu 문장 맨 끝에 나오면은 금액을 물어볼 수 있는 구조이거든요. 어떤 것을 가리키면서 예를 들어서 이것, cái này bao nhiêu 이렇게 하시면 그것의 금액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là bao nhiêu 얼마이다 이런 식으로 이다 같이 결합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동사와 결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bao nhiêu tiền bao nhiêu tiền 일단 이거는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bao nhiêu tiền 한국말로 하면 그냥 얼마예요? 라고 하면 금액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 알 수 있겠죠.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금액이 또는 돈으로 얼마니? 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돈이라는 뜻이거든요. tiền. 돈이에요. 돈으로 얼마예요? 이렇게도 사용합니다. bao nhiêu 보다는 bao nhiêu tiền 이렇게 사용합니다. 아니면 tiền 안 쓰시면 앞에 뭔가 나와야 돼요. cái này bao nhiêu, cái kia bao nhiêu 이런 식으로 그냥 bao nhieu만 하시면 뭔가 예의가 바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cái này là bao nhiêu, cái này là bao nhiêu, cái này bao nhieu만 쓰셔도 돼요. 근데 얼마예요? 이다 같이 이다랑 같이 쓰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cái này 이거 얼마예요? 근데 bao nhiêu tiền 쓰셔도 되지만 말씀드렸죠. 앞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여기 tiền 나와야 되고 그런데 앞에 이미 cái nay라는 표현 또는 주어가 나와 있죠. 그러면은 tiền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괄호에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 경우는 자, 동사예요. 내다. 반납하다 또는 돌려준다는 뜻도 있습니다. 동사 플러스 bao nhiêu 얼마 내야 돼요? 얼마 낼까요? 얼마 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회화 연습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cái áo này bao nhiêu? cái áo này bao nhieu까지. 근데 라는 표현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는 문장 맨 끝에 의문문이나 뭐 어떤 평서문에서 문장 맨 끝에 나오면 질문이나 어떤 사실을 좀 더 예의 바르게 높임말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바로 예요. cái áo này bao nhiêu?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cái áo,는 옷이에요. 상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의는 아니고 상의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cái áo này, 이 옷은 얼마예요?
50.000 동. 금액을 어떻게 말하는지 지금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 여기 3개씩 잘라주시면 돼요. 색은 이거는 1000 단위니까 ngàn이나 nghìn 이라고 하겠고요. ngàn 또는 nghìn. 그죠? 근데 앞에 오는 거는 50, 50니까 50ngàn 또는 50nghìn 라고 하시면 돼요. 동, 베트남 돈 단위인데 사실은 베트남에 가시면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단위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50nghìn, 50ngàn 이렇게만 사용합니다. còn cái này 이것은요. còn cái này 이것은요. 즉 얼마예요? 이것은 얼마예요? 라는 뜻이죠. 45.000 동, 45.000 동 또는 45.000 동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bao nhiêu 하고 bit이라는 표현이랑 결합하면 bit은 알다는 뜻이에요. 알다. 알다라는 뜻을 가지는 표현인데요. 근데 그때 bit bao nhieu인데 대체 얼마 알아요? 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앞에 형용사가 나오면 이 형용사에 아니면 어떤 현상이나 어떤 물건, 어떤 사물에 대해서 감탄할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 đẹp, 예쁘다. biết bao nhiêu, 얼마나 예쁜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khó,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탄사로 감탄하는 문장처럼 감탄문처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때는 이거는 알다이고 이거는 얼마이고 그렇게 따로 해석할 필요가 없고요. 항상 이렇게 같이 사용합니다. biết bao nhiêu. 자, 이제 얼마나 얼마인데 시간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bao lâu 입니다. bao lâu. 다 같이 bao가 있죠. 뒤에는 lâu, bao lâu 예요. mất bao lâu. 일단 이 표현은 많이 사용합니다. mất bao lâu. mất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표현입니다. 사전을 찾아보시면 잃다, 잃어버리다 또는 뭐 어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죽다, 죽었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죽었다보다는 돌아가셨다에 더 가까운 표현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 그때 여기는 mất bao lâu 로 사용하는 표현은 얼마나 걸리니 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걸리니 동사 플러스 mất bao lâu 이면 이 행동, 이렇게 하면 시간으로 얼마나 걸리니 라는 의미가 나오고요. trong bao lâu 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얼마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얼마 동안. 이 행동을 얼마 동안 하는지 궁금할 때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알아볼까요? ăn mất bao lâu? ăn mất bao lâu? ăn, 먹다죠. 먹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할 때 질문하는 겁니다. ăn mất bao lâu? 그리고 đi mất bao lâu 도 마찬가지로 먹다 대신에 가다로 바뀌었어요. 자, đi mất bao lâu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할 때 질문합니다. học trong bao lâu? học trong bao lâu? 이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아니라 얼마 동안이에요. 얼마 동안 공부하니, 얼마 동안 공부하니. 즉 상대방이 지금 아니면 어떤 행동, 어떤 행위를 얼마 동안 하는지 궁금하면 이런 식으로 trong bao lâu 과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h học gì? Anh học gì? tôi học tiếng Việt. 자, gì 는 무엇이죠? 무슨 공부를 하니 아니면 무엇을 공부하니 이거는 베트남어에서 동사로 처리되니까 무엇을 공부하니로 해석하는 게 가장 가깝습니다. 무엇을 공부하니? tôi học tiếng Việt. 답변이 바로 gì 위치에 나타나죠. 베트남어를 공부해요. 베트남어를 배워요. Anh học tiếng Việt. 자, trong bao lâu?
anh học tiếng Việt trong bao lâu? 당신은 오빠는 형은 베트남어를 배운다. 그런데 얼마 동안이요? 얼마 동안, 그쵸? 베트남어를 얼마 동안 배우세요? 공부해요? 했어요? 배웠어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굳이 이런 맥락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Tôi học tiếng Việt trong bao lâu 는 의문사니까 여기 위치에 답변이 나옵니다. 이런 이런 방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의문사가 나타난 위치에 답변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몬당 4개월이라는 뜻입니다. 4개월. 이렇게 시간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어떤 행동을 얼마 동안 했는지, 과거죠.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이 구조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 bao lâu rồi, bao lâu rồi, bao lâu rồi. 그렇죠? được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뭐뭐 한지 얼마나 됐니? 한지 얼마나 됐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Anh học được bao lâu rồi? Anh học được bao lâu rồi? Anh học là 공부한다. 근데 과거잖아요. 공부했어요, 당신은. 당신은 공부했지만 얼마 됐어요? 즉, 공부한 지, 배운 지 얼마 됐어요? 얼마나 됐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hị ấy đi bao lâu rồi? 그녀는, 그 누나는, 그 언니는 간지 가다죠. 간지 얼마나 됐어요? 시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bao lâu. 마지막으로는 얼마나 얼마인데 거리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bao xa라는 표현입니다. bao xa. 뭐뭐 bao xa. 주어가 나타나요. 이 주어는 어떤 장소나 어떤 거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거리를 물어보는 거죠. 몇 킬로인지 아니면 그 측정할 수 있는 단위로 바꾸면 얼마 정도인지. 명사 플러스 bao xa 또는 동사 플러스 bao xa. 여기는 문장 전체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chỗ đó bao xa, chỗ đó bao xa. chỗ 너는 지시 대명사죠. 저는 어떤 곳이나 장소라는 뜻입니다. 자, 저곳은, 저 장소는 얼마나 멀어요? 얼마나 멀어요? bao xa, 거리적으로는 얼마나 멀어요? 싸는 사실은 형용사거든요. 형용사이고 멀다라는 뜻입니다. 멀다는 뜻을 가지는 표현입니다. 즉 얼마나 멀어요? 가까울 수도 있지만 얼마나 멀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đi bao xa 얼마나 걸어요? 얼마나 가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얼마 멀리 가야 되나요? đi bao xa từ đây đến đó bao xa. 이거는 전체가 나오죠. 어떤 구조가 나오죠. từ đến, từ 하고 den은 하나의 구조예요. từ A đến B, A에서 B까지라는 뜻입니다. từ đây đến đó, 여기에서 거기까지. bao xa, 얼마나 멀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리를 물어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뭐 대답할 때 1km 정도, 뭐 1km 정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단위로 바꿔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công ty đó ở đâu? công ty đó ở đâu? 저 회사는 어디에 있어요? 저 회사는 어디에 있어요? công ty đó ở, 자, 여기는 do는 의문사니까 여기에 답변이 나오죠. công ty đó ở 강남, công ty đó ở 강남. đến đó bao xa, 거기까지. 그쵸? 까지라고 하셔도 되고, đến 아까 từ 하고 đến 나오죠. 그때 den은 까지 보조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면 또 동사로 해석하시면
오다, 도착하다. 이렇게 거기까지 도착하면, 거기에 도착하면 얼마나 먼 거리인가요? 얼마나 멀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답할 때는요. 정확한 몇 킬로미터인지 모르시면 시간으로 측정해서 대답하셔도 돼요. 광, 얼마쯤, 대략이란 뜻이에요. 대략이나 뭐 얼마쯤 이란 뜻입니다. 40분, 40분, 40분에 40분쯤의 거리다 라는 뜻으로 답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뭐뭐 명사 플러스 라, 바우사 이런 구조도 있어요. 얼마나 먼 거리인가요? 얼마나 먼 거리일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mãi mãi là bao xa. 사실 이거는 좀 시적이고 좀 더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베트남 노래 중에 이런 제목을 가지는 노래도 있어요. mãi mãi, 영원이죠. 영원, 영영 이런 뜻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là bao xa, 영원은 얼마나 먼 거리인가요? 아니면 nơi đó là bao xa, nơi 도 곳이에요. 곳이나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아까 chỗ 나왔죠. 이것도 장소나 곳이라는 뜻인데 말할 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얘는 조금 더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시나 노래 그런 뭐 문어체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저곳은 얼마나 먼 거리일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나머지 의문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의문사를 통해서 평서문으로 말할 수도 있고 의문문, 특히 질문을 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잘 학습해 주시고 이제 질문을 좀 더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